그날 법정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인 최도윤의 부인은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흰 블라우스, 검은 재킷, 그리고 감정을 숨긴 듯한 표정. 김태준 판사는 그 얼굴을 처음 보던 순간 이상한 낯설음을 느꼈다. 피고인 측은 변론을 준비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서연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눈은 남편이 아닌 판사를 향해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서연은 복도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판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가족과의 접촉은 금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조용하고 단단했다.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두려움 사이를 오갔다. 태주는 대답 대신 명함을 건넸다. 공식 절차 외 대화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던 순간 그녀가 말했다. 판사님 같은 사람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판결문 대신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법과 감정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자꾸 희미해졌다. 다음 날 재판부 자료를 정리하던 그는 서류 사이에 낯선 메모를 발견했다. 당신의 정의를 믿어요. 하지만 제 진실도 들어주세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법정 밖의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그 고요가 오히려 위태로웠다.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법원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다. 판사님, 우연이네요.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그날 메모 죄송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부드러웠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했다. 서연은 남편의 재판 이야기를, 태주는 그가 잊으려 했던 감정을 꺼냈다. 판사님은 정의롭네요. 하지만 외로워 보여요. 그는 눈을 피했다. 법관은 외로워야 합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수건을 내밀었다. 손이 차네요. 그는 그 손수건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끝을 잠시 바라봤다. 그 찰나의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그 순간 도서관 불이 꺼졌다. 그리고 현실이 다시 들어왔다. 서연 씨, 이 만남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긴 말은 묘하게 불길했다. 끝내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판사님은 아직 모를 뿐. 재판은 계속됐다. 태주는 냉정함을 유지했지만 시선은 자꾸 그녀를 향했다. 그녀의 남편 최도윤은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다. 변호사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서연은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그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판결이 곧 내려집니다. 그게 무섭네요. 결과보다 과정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저를 보는 그 눈이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다. 며칠 후 그는 도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봉이 내려치는 순간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법원 근처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의 몫이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서로의 눈빛이 닿았다. 우린 서로의 죄를 알아버렸네요. 그녀가 말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그들의 숨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관계는 안 됩니다. 그래도 당신은 왔잖아요. 그 순간 유리창 너머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태주는 즉시 뒤돌았다. 누군가가 뛰어가고 있었다. 지금 뭐죠? 아마 기자일 거예요. 제 남편 쪽 변호사. 태주는 숨을 몰아쉬었다. 법정의 판사가 피고인의 아내와 은밀히 만난다는 건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담했다. 이제 우린 같은 배에 탔네요. 그 말이 저주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그는 법정에 설 때마다 손이 떨렸다. 그날 이후 신문에는 판사, 피고인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태주는 징계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증거는 이미 세상에 퍼져 있었다. 사진 한 장. 비 오는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 그녀는 모든 걸 뒤집어 씌웠다. 제가 일방적으로 찾아간 겁니다. 판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기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다가왔다. 당신까지 무너지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정의도 흔들려요.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며칠 후 그녀의 남편 도윤이 법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그 충격은 법원을 뒤흔들었다. 서연은 병원에서 오열했다. 내가 만든 결과예요. 태주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죠? 우리 둘 다 죄인이에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그 손을 잡았다. 창문 밖으로 비가 먹고 햇살이 들어왔다. 그 순간 복도가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이 또 한 번 세상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태주는 깨달았다. 법은 죄를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의 죄는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걸. 태주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판결을 내리던 사람에서 스스로 판결받는 사람이 되었다. 서연은 언론을 피해 도시를 떠났다. 몇 달 후 그는 바닷가 근처의 낡은 카페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정의보다 당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유죄죠. 서로에게. 그럼 형은요? 평생 후회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창문을 타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고개 숙였다. 당신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놓았다. 밖으로 나간 그는 비를 맞으며 걸었다. 멀리서 카메라 셔터가 한 번 더 터졌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법은 사람을 구속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증인으로 남는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판결문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모든 사랑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형벌보다 오래 남는다.